태양이 두 개 있는 삼체 행성의 햄스터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씨앗, 견과류, 잎, 과일, 나무 껍질 및 다양한 무척추 동물이 정말 다양하게 섞여있는 이 나무는 햄스터가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충분한 원동력을 제공했다. 나무의 생활은 줄기를 잡기에 더 유연한 발, 더 민첩한 반사신경,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긴 꼬리를 가진 햄스터들을 선호했고, 설치 후 1천만 년경에는 다양한 종족으로의 분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스퀴즐과 스펑크멍크로 구성된 아르보크리세티모르파와 연쥐가 바로 그들이다. 스퀴즐은 열대 정글, 온대숲, 심지어 눈 덮인 툰드라와 같은 나무가 있는 거의 모든 생물 군계를 차지하고 있다. 설원 스퀴즐은 쌀쌀한 평원에서 번성하는 침엽수림의 땅바닥에서 먹이를 찾고는 잠을 자거나 땅에 사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스퀴즐은 잡식성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긴 코 스퀴즐은 특히 식충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견과류와 기타 딱딱한 씨앗은 대다수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들은 나중에 먹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고는 남은 견과류를 저장해둔다. 이들은 특히 12개체가량이 협동하여 공동으로 식량을 저장하는 군집적 동물이다. 특히 추운 기후에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스퀴즐이 소규모 가족 그룹의 둥지를 들고 사교적이고 온순한 생물인 반면에 스펑크멍크는 매우 다른 기질로 유명하다. 매우 사나운 영역동물인 이들은 훨씬 더 독립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들은 협력보다는 개개인의 난폭함을 활용해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을 방어한다. 위장색으로 숨는 대신 매우 눈에 띄는 경고색으로 포식자들을 위협한다. 그런 주목할 만한 종 중 하나는 록펑크멍크로 뚜렷한 성적 이형성이 특징이다. 암컷은 칙칙한 갈색을 띠고 같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다른 암컷에 대해서 다소 더 관대하지만 다른 스퀴즐만큼 사교적이진 않다. 수컷 록펑크멍크는 자신의 영역 내 암컷을 맹렬히 방어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수컷과 쉴 새 없이 다툰다. 그들은 등을 따라 이어지는 화려한 주황색 털로 된 변 모양의 갈기를 세우고 다리로 서서 이를 드러내며 무시무시한 고음의 비명을 질러 경쟁자를 겁주려고 한다. 이 표시는 그들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어느 경쟁자도 물러서지 않으면 폭력적인 투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두 당사자 중 약한 당사자에게 지저분한 결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피 묻은 상처, 잘린 발, 도려낸 눈, 심지어는 장기 적출로 이어지며 승자가 패자를 잡아먹는 것이다. 한편 이들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물 계통도 가지에 연쥐가 있는데, 이들은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초원 삼림 지역에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 단순히 점프하기에는 나무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래 키 큰 풀밭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연쥐들은 대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활공포유류처럼 수렴진화한 것이다. 연쥐는 손목과 발목 사이에 있는 신축성 있는 피부막을 가지고 있어서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도약할 때 이것이 활공표면 역할을 한다. 평평한 깃털 모양의 꼬리는 방향을 바꾸고 하강을 제어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며, 순풍을 타면 한 번의 활공으로 최대 30m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희박한 나무들을 가로질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찾고 적으로부터 탈출하고 나무 꼭대기를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동료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관심 대상은 설치새 중기의 20여 종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매우 특이한 연쥐, 이 속의 유일한 종인 날재지핸드다. 이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는데 특화된 넓은 물갈퀴가 있다. 이들은 의무적 식충동물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잡식성 연쥐류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 물갈퀴가 달린 손은 단순히 벌레를 잡는 그물 이상의 역할을 한다. 활공 표면을 늘려서 비막에만 기반을 둔 사촌보다 더 먼 거리를 횡단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양력을 얻고 활공을 연장하기 위해 활공 중에 물갈퀴가 달린 손을 비틀고 곤충을 잡는 박수 동작과 결합하여 점차적으로 더 강한 날개를 치는 동력 비행을 한다. 그러나 나무 위에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완전히 별개의 혈통인 보썸도 이 시점에서 나무에 서식했다. 그 시대의 다른 수목생물보다 피어렛과 더 가까운 관계인 보섬은 주로 빽빽한 열대 정글에서 수목식충 동물로서 번성한다. 강하게 움켜쥘 수 있는 발톱과 반쯤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길고 유연한 꼬리를 가진 이들은 나무에서 매우 민첩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대부분의 종은 단순히 꼬리를 평형추로 사용하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만, 얼룩보섬이라는 한 종은 꼬리를 놀랍도록 잡기 쉬운 기관으로 개조했고, 나무 꼭대기 위에서 이 꼬리는 거의 5번째 다리 역할을 한다. 천만 년이 지난 후 햄스터는 우제류 같은 달리기 동물, 족제비류 같은 포식자 동물, 또는 유대류 같은 껑충껑충 뛰는 동물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퍼빌과 어스름쥐 두 계통은 고전적인 설치류의 해부학적 모습을 유지했다. 이 두 무난한 계통은 쥐보아만큼이나 다양성을 이루어내 전 세계에서 꿈틀거리는 생태 지위를 채워나갔다. 퍼빌은 긴 꼬리털이 있는 사회적 생물이며 많은 종에서 뚜렷한 성적 이형성을 보인다. 칙칙한 암컷과 화려한 표식과 장식적인 털 및 털갈기를 가진 화려한 수컷이 있으며,
이는 짝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전시용이다. 퍼빌은 보통 여러 번씩 암컷과 한 마리의 지배적인 수컷으로 이루어진 하렘에서 살며 젊은 수컷들은 대개 고독하게 돌아다니며 암컷과 번식할 기회를 찾는다. 퍼빌은 곤충, 무척추동물, 씨앗, 견과류 및 과일을 먹는 잡식성이며 수컷은 식량으로부터 색소를 얻어 화려한 색을 낸다. 그들의 색깔이 있는 털은 곧 그들의 건강이 좋다는 과시나 다름없다. 가장 밝은 색과 화려한 무늬를 가진 수컷이 암컷에게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색상은 불행하게도 포식자에게 더 눈에 띄게 만들지만 번식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에 개인 수명은 다소 희생할지라도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다. 게다가 눈에 띄는 색을 가지고도 번식 연령까지 살아남은 수컷은 암컷들로 하여금 매우 건강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가장 독특한 퍼빌의 특징은 그들의 긴 꼬리로 종에 따라 그들은 과시, 사회적 신호 또는 균형 잡기 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퍼빌의 한 계통인 관심 끄는 퍼빌은 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포식자 공격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다. 관심 끄는 퍼빌은 그들의 퍼빌 친척 중에서 이례적으로 고독하며 오직 짝짓기를 위해서만 모이고, 그래서 그들의 사촌들이 갖는 뚜렷한 성적 이용성이 그들에게는 없다. 대신 그들은 꼬리를 유인물로 선택했으며 끝에 있는 털 뭉치는 포식자의 공격을 그들의 몸과 머리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데 사용된다. 보통 이것은 포식자를 산만하게 하여 퍼빌이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꼬리가 잡히면 퍼빌은 실제로 완전히 이걸 분리해서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꼬리 기저부에 있는 특별한 관절은 충분한 힘이 가해질 때 적은 부상으로도 끊어질 수 있게 한다.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는 도마뱀과 달리 꼬리 떨어뜨리기는 이 동물의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속임수이며,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탈출 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비싼 희생이다. 그러나 매우 특이한 한 종은 포유류의 재생 능력 부족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적응으로 극복했다. 꼬리 전체에 걸쳐서 여러 골절 지점이 있는 퓨즈 꼬리 폭탄쥐로 알려진 이 종은 꼬리가 거의 3개의 매우 길고 딱딱한 척추로 이루어져 있어서 최대 3번까지 꼬리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들의 붉은 털은 베타 황혼 시간에 잘 위장되는데 이때가 활동 시간이다. 꼬리 끝에 눈에 띄는 노란 털뭉치는 포식자를 산만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꼬리가 관절에서 부러지면 꼬리는 빠르게 줄기 끝을 치유하고 새로운 노란 털뭉치가 상처 주위에 곧 자라나면서 이제 더 짧아진 꼬리의 형태와 기능을 복원한다. 폭탄쥐가 꼬리를 3번 부러뜨리면 털 뭉치는 엉덩이 기저부에 바로 형성되며 더 이상 더 많은 부분을 탈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포식자가 잘못된 끝을 공격하게 하여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퍼빌만큼이나 이상하고도 더 고전적이며 다종다양한 종족은 어스름쥐로 여전히 그들의 햄스터 조상들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작고 튼튼하며 짧은 꼬리를 가진 설치류다. 어스름쥐는 거의 1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그룹으로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쥐와 같은 종자들로서 음식을 굴에 저장해 두고는 밤이나 때때로 베타 황혼에 먹이를 찾아 나선다. 이는 낮 동안 활동하는 많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어스름쥐는 다른 햄스터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음식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독특한 생태지위로 나아갔다. 그중 하나인 두더지쥐는 전문적인 굴 파는 동물로 적응하여 흙을 파내는 큰 발톱이 달린 앞발과 느슨한 흙을 밀어내기 위한 털없는 평평한 코를 발달시켰다. 그들은 궤경과 벌레를 찾아 지하의 굴을 뚫고는 방해받거나 굴이 폭우로 인해 범람하지 않는 한 거의 지표면에 나오지 않는다. 또 다른 어스름쥐 계통인 연못쥐는 대신 물에 들어가 호수와 시내와 같은 담수체에서 풍부하게 발생하는 수생 무척추 동물과 수생식물을 먹이로 삼는다. 그들은 이 행성에서 수중생활 방식에 특화된 첫 번째 햄스터로 수중 서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뺨주머니라는 그들의 가장 독특한 해부학적 특성을 활용했다. 그것을 부력 장치 및 공기 저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볼의 특수한 근육을 수축시켜서 공기를 압축함으로써 깊은 물속으로 침잠하고 표면으로 돌아올 때는 빠르게 볼 주머니를 다시 부풀려서 올라온다. 이 특화로 인해 볼은 더 이상 음식 저장소로서 사용될 수 없게 됐고, 연못쥐는 대신 입의 아래쪽에서 열리는 새로운 다른 주머니에 음식을 보관하며 가끔 수면을 떠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다.